네, 그럼 계속해서 민주당 내부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무더기 이탈표 논란 이후 당 내홍이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요. 이재명 대표 측근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분간 민주당 내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전 뉴스에서 마침 김남국 의원을 인터뷰했고 뉴스큐 시간엔 송갑석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송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갑석입니다. 네, 자 송갑석 의원께서는 민주당의 길, 또 더 좋은 미래 두 모임에 다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예고해드린 대로 잠시 뒤면 이제 민주당의 길 토론회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본격적인 질문하기 전에 이 모임이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데 맞습니까? 뭐 편의상 언론에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네. 뭐 이것이 어떤 개인에 대한 우리 당 대표에 대한 찬반 또 비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예. 지금처럼 민주당이 운영되어 가서는 다가오는 총선 승리랄지 이런 것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뭔가 민주당이 조금 더 변화하고 혁신하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가는 민주당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 곳이 민주당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토론회가 재개된 게 주목이 되냐면 그동안 이제 2번 쉬었고 3주 만에 토론회가 다시 열리기 때문에 이를테면 뭐 편의상이라는 표현 쓰셨습니다만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서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언론계의 시선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우연히 몇 번 겹치면서 이렇게 됐는데요. 네. 저희가 그 전에 반성과 혁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매주 토론회를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것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민주당의 길이라고 하는 걸로 어찌되면 시즌 3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즌 3를 시작하고 나서 매주 한 번씩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좀 부담스러워서 준비도 그렇고요. 네.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하자. 네. 이렇게 바꿨고 또 그 바꾸는 과정에 또 표결이 들어가 있었고 예. 이러면서 한 3주 정도 본의 아닌 공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연히 겹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네. 2주 격주로 열리는 건가요? 이 모임이? 네, 화요일마다? 맞습니다. 격주로 네, 열리는 거고 네.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새롭게 3주 정도 쉬었으니까 우리가 하던 것들을 계속 네. 하자라고 해서 오늘은 지금 뭐 그 대통령 선거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1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평가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뭐 저희 민주당에 대한 평가도 함께 들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외부 초빙 인사 2분으로부터 발제를 듣고 예. 또 내부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네. 토론회입니다. 3주 만에 열린 토론회는 대선 이후에 1년을 평가하는 그런 주제로 열릴 것이다. 자, 아까 우연히 반복됐다고 하셨는데 그런 와중엔 또 악재도 그 우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표결 논란 이후 당 내홍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 측근의 사망이 이어지면서 제3자 시선에선 굉장히 당이 어수선해 보이거든요. 의원님이 느끼시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분위기? 뭐 외부적으로 볼 땐 다소 혼란스럽고 예. 어수선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 우리가 1년 됐다라고 했는데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또 바로 이어서 지방선거가 진행이 됐고요. 네. 그럼 적어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대선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좀 진행이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평가를 제대로 치를 새도 없이 전당대회가 바로 들어갔고 또 이재명 지도부가 들어서고 이재명 지도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금 7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당은 나름대로 단일 대우를 이루어가면서 이재명 저희 당 대표에 대한 사법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현 정부 실정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민생에 대한 또 대응 이런 것들을 쭉 진행을 해 왔었는데 네. 지난 7개월의 성과가 우리가 봤을 때 현재 중간에 받아보는 성적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예전에 하지 못했던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7개월에 대한 평가를 좀 하고 있는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소간의 어수선함이나 네. 또 뭐 혼란함이나 이런 걸로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겪어야만 하는 그러한 어떤 토론이나 문제 제기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 제기가 격정적으로 이루어질지 작심 비판이 나올지도 좀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현 정부 실정에 대한 비판이 많을까요? 아니면 당 내부에 대한 좀 비판이 많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두 가지가 다 뭐 균형 있게 이야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현 정부 실정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쭉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 왔었고, 근데 여러 실정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원내 제1당인 일당이면서 야당인 네. 민주당이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견제와 대란 세력으로 자리매하고 있는가? 뭐 냉정히 볼 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 내홍이 재점화되고 있는 시점, 또 표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쪽에선 잠시 뒤에 이렇게 민주당의 길 이런 토론회가 열리는데 마침 또 아까 송 의원이 표현대로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아마 시간대로라면 하고 있을 텐데 유튜브로 SNS로 당원들과 소통에 나서지 않습니까? 키워드도 있더라고요. 이탈표, 좌표, 색출 같은 이슈도 있던데 이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지난번 저희 체포동의에 대한 표결 이 하고 나서 네.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께서 더욱더 활발한 당내 소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저희 원내 관련해서는 원내대표와 당대표께서 그러한 소통을 진행하고 계시고 또 그 일환으로 당대표가 당원들과의 대화를 오늘 갖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키워드 쭉 말씀을 하셨듯이 네. 표결에 따른 후폭풍으로 뭐 수박이라고 지목되면서 네. 배신자 프레임도 씌워지고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색출 작업, 좌표 찍기에 의한 색출 작업도 들어가고 급기야는 이것이 당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깥 시민사회와 야당과의 연합 집회에서도 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향한 네. 야유와 비난까지도 이제까지로 확대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께서는 거기에 대한 당원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동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당원과의 대화에서는 네. 그런 문제에 대한 대표의 좀 보다 단호하고 솔직한 어떤 우려 네. 이런 것들이 좀 전달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의 어떤 단호한 의지가 표현돼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네. 뭐 키워드만 놓고 봤을 때는 좌표, 색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좀 입장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혹시 송 의원님도 관련해서 이런 색출, 이탈표 색출에 대해서 좀 혼란을 겪으셨나요? 다른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익명으로 인터뷰를 할 만큼 좀 부담을 느끼는 측면도 있던데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뭐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 뭐 여러 가지 문자도 많이 받고 있고 여러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저한테 오는 뭐 그런 문자야 제가 감당해야 될 문제이지만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대일 굴욕 외교 문제를 가지고 시민사회와 네. 범야권이 함께 모였었는데 그 현장에서까지 작은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네. 그 문제와 직접적인 상관도 없는 그런 것까지 확대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 당내에서도 단호한 문제 제기가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당원과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2016년 SNS 글을 소개한 기사를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좀 심적 고통이 느껴지는 대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조금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 그 의원님들 중에서 다른 분이 네, SNS 상에서 떠돌고 있는 내용을 올려서 네,
이것이 2016년도에 당시 네. 성남시장 시절에 올렸었던 내용인데 이것이 마치 네. 지금 대표께서 쓴 것처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른 의원께서 올린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을 대표께서 직접 올렸다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와전된 건가요? 언론을 통해서? 예, 와전된 겁니다. 다른 의원이? 2016년도에 예. 대표께서 올렸던 것이 마치 지금 올린 것처럼 다른 SNS상에 떠돌고 있으니까 다른 의원께서 그걸 올리면서 또 이제 다른 의원께서 그걸 올린 의도가 뭐 대표께 문제 제기를 하려고 올린 게 아니고 예.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게 돌아다닌다 이런 의미로 해서 올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부분은 와전되고 네.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이재명 대표 어떤 심적 고통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린다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당을 그냥 평시에도 당을 이끌고 있는 당 대표라면 네. 당 대표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가 뭐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대표 개인에 대한 이 정부가 가하고 있는 사법적인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뭐 소위 말해서 뭐 비명이든 반명이든 불리는 의원들도 현재의 검찰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적 압박 이것은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고 또 형평성에도 어긋난 것이다라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며칠 전에 일어났었던 대표 당신 측근에게 벌어졌었던 불행한 어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현재 대표에게 여러 가지로 심적으로 무거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아까 서두에 숨고르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숨고르기. 자, 그런데 그 지난 한 2주여 시간 동안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책임론을 얘기하면서 지금 보면 비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탕평 인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많이 내려놨다 할 정도의 탕평 인사를 해야 된다. 이 대표한테 직접적인 어떤 거취를 표명하는 입장을 요구하기보다는 당의 쇄신, 뭐 당직 개편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저 시계를 조금 뒤로 한 7개월쯤 뒤로 한번 돌려보면은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가 한 7개월쯤 됐습니다. 네. 대표 당선되고 나서 물론 대표 나설 때부터 뭐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일각에서는 대표 출마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네. 문제 제기가 있었죠. 예. 그런데 어쨌든 대표에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셔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당직 인선에 있어서 지나치게 좀 좁게 소위 말하는 친명 인사 중심으로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가 좀 본격화되면서 이것이 당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함께 떠안는 방식은 결코 대표에게도 당에게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또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체포동의안이 넘어와서 표결이 있기 전에 그와 관련된 대표의 보다 과감한 좀 어떤 결단과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표결을 거치고 났었죠. 네. 표결을 거치고 나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했었던 압도적인 부결, 그러니까 강력한 단일 대우의 네. 모습은 허물어지는 모습으로 표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쭉 문제 제기됐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네. 앞으로는 대표의 사법적 대응도 당과는 일정하게 분리시키는 것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또한 당직 인사에 있어서도 너무 폭 좁게 편협되게 했었던 인사도 이제는 굉장히 좀 넓혀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는 어찌 보면 네. 당연한 문제 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해서 뭐 내일 또 그 더 좋은 미래 네. 또 회원들과의 오후에 대표의 간담회도 있는데요. 예. 그 자리에서도 아마 이러한 새로운 당직 인선, 인적 쇄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소속 의원들의 많은 어떤 문제 제기가 네.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조금 직접적으로 질문 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거취 압박에 대한 고민을 미룬 건가요? 당직 인선, 쇄신이 더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겁니까? 당내 분위기가? 아니 명백히 전당대회를 통해서 네. 당원의 뜻으로 뽑힌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물론 대표의 네. 거취에 대해서도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된다거나 네. 그리고 당의 미래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 된다거나라고 한다면 네. 그런 시점에는 문제 제기도 나올 수 있고 또 그런 시점에는 대표 스스로도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그동안 문제 제기됐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표가 선제적으로 뭔가를 시도하고 또 변화하고 또 그것의 결과를 또 한번 또 지켜보고 네. 이런 과정이 저희한테는 또 여전히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한 언론 보도도 있었고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늦여름, 초가을 정도 이렇게 시점을 보기도 하는데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뭐 퇴진을 전제로 해서 질서 있는 퇴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조금 다소 성급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고요. 예. 단 저 한 가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도 네. 만약에 인적 쇄신으로 이 상황을 조금 돌파를 하고 또 새롭게 7개월이 지난 이후에 새로운 어떤 당의 운영을 시도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저는 그 인적 개편의 폭은 대단히 넓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수준과 범위를 굉장히 넓혀서 네. 정말로 그 선출직으로 뽑혔던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외의 당직에 대해서는 정말 거의 다 활짝 열어놓는다라고 네. 하는 과감한 인적 개편과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적 쇄신 말씀하셔서 놓친 질문이 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을 제가 깊게 생각하다가 놓친 질문이 있는데 당직 개편, 탕평 인사 요구가 결국 공천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한 질문까지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당이 지금 공천을 생각할 만큼 한가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누가 공천을 받건 저희 당이 수도권, 뭐 충청, 뭐 이쪽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저희 당 의원들은 내가 공천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가 공천을 받든지 간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광주광역시입니다. 호남이죠. 호남이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호남이 전국 정당이 되기 힘들고 총선에서 승리하기 힘들고 결국 정권을 되찾아오기 힘든 정당의 호남이 지지를 여전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도 저는 의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좋은 미래를 향한 민주당의 길, 토론회 잠시 뒤면 한 8분 남았네요. 저희가 YTN 보도를 통해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